결혼식을 하루 앞둔 밤 시어머니가 찾아왔고 다급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건넨 한마디. 지연아, 내일 결혼하지 마. 정말 절대 안 돼. 축복의 말 대신 건넨 그 경고는 단순한 반대가 아니었고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과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결혼식장 신부 대기실 앞이 순식간에 술렁였어요. 하객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누군가 작은 비명을 지르는 소리까지 들렸죠. 신부가 어디 갔대요? 아까까지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혹시 도망간 건 아니겠죠? 지연의 대학 동기였던 수미가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예쁜 웨딩드레스를 기대했던 하객들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죠. 특히 지연의 직장 동료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여성 한 분이 떨리는 걸음으로 신부 대기실 문을 열고 나타났습니다. 예순이 넘어 보이는 그분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만큼은 결연한 빛을 띠고 있었어요. 박미란이었어요. 신랑 한도연의 어머니였죠. 하객들은 미란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아마 신부의 행방에 대한 소식을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미란의 표정은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의 것이 아니었어요. 미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그녀는 지난 몇 주 동안 이 순간을 위해 용기를 모아왔지만 막상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서니 다리가 후들거렸죠. 미란이 하객들을 둘러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이는 오늘 결혼하지 않을 겁니다. 순간 결혼식장이 조용해졌어요. 하객들의 숨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죠. 누군가 컵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크게 울렸지만 아무도 그쪽을 보지 않았어요. 모든 시선이 미란에게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신랑 측 하객들은 서로 당황스러운 시선을 주고받았어요. 특히 도연의 사업 파트너들은 뭔가 큰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표정이었죠. 반면 신부 측 하객들은 걱정스러워하며 지연의 안부를 궁금해했어요. 한도연이 급하게 미란에게 다가가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도연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예의 바르게 들렸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속으로 당황하고 있었죠. 미란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미란은 도연을 보지도 않고 하객들에게 계속 말했죠.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결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도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평소 냉정하고 건조했던 그의 표정에서 뭔가 위험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죠. 하객들은 그 변화를 눈치채고 더욱 당황했어요. 도연의 턱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졌고 주먹이 자연스럽게 쥐어졌어요. 그는 지금까지 철저하게 감춰왔던 본성이 드러날까봐 필사적으로 자제하고 있었죠. 하지만 미란의 다음 말을 들은 순간 그의 자제력은 한계에 달했어요. 한도연이라는 이 남자는 미란이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도연이 미란의 팔을 거칠게 잡았어요. 지금 당장 그만하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위협적인 톤이 섞여 있었어요. 하객들 중 몇몇이 불안해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죠. 특히 앞자리에 앉아있던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분위기를 처음 겪어보는 듯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하지만 미라는 이 순간을 위해 너무 오랫동안 준비해왔어요. 도연의 위협도 하객들의 시선도 더 이상 무섭지 않았죠. 미라는 도연의 손을 뿌리치며 더욱 큰 목소리로 외쳤어요. 이 남자는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지연이를 속이고 있어요. 결혼식장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여기저기서 비명소리와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죠. 몇몇 하객들은 급하게 자리를 떠나려 했고 어떤 이들은 휴대폰을 꺼내 이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살인자라니 무슨 소리예요? 정말인가요? 설마 경찰을 불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객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는 말들이 미란의 귀에 들려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이미 겁에 질린 얼굴이었죠. 그때 결혼식장 뒤쪽 문이 열렸어요. 최영수가 경찰관 2명과 함께 들어왔죠. 영수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욱 굳어 있었지만 눈에는 안도의 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영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지연아, 이제 정말 끝이다.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했다. 그의 주먹에는 USB와 몇 장의 서류가 꽉 쥐어져 있었죠. 도연이 이 상황을 보더니 황급히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이미 경찰관들이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죠. 도연의 머릿속에는 온갖 계산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말이죠. 한도연 씨,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미란이 주저앉으며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죄책감, 안도감, 그리고 지연에 대한 걱정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연아. 미라는 생각했어요. 지연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사한지, 자신이 너무 늦은 건 아닌지. 그동안 도연의 협박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었던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미웠죠. 하객들은 이 모든 상황을 믿기 어려워했어요.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아름다운 결혼식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살인사건이니 경찰이니 하는 말들이 나오니 현실감이 없었죠. 사실 이 모든 일은 미란이 그 편지를 발견한 날부터 시작됐어요. 도연이 숨겨둔 서랍에서 우연히 찾게 된 그 편지 말이에요. 거기에는 미란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끔찍한 진실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 편지를 읽은 순간 미란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지난 몇 년간 얼마나 큰 거짓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그리고 이제 곧 또 다른 무고한 사람이 그 거짓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미라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이번에는 반드시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말이죠. 지연이라는 착한 아이가 자신처럼 도연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편지를 발견하기 3달 전 모든 것은 정말 평범하고 행복해 보였어요. 송지연은 도서관에서 퇴근한 후 집 앞 카페에서 한도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웨딩드레스 마지막 피팅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지연은 스마트폰으로 웨딩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죠. 하객 명단 확인, 부케 디자인 최종 결정, 신혼여행 준비물. 지연이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모습은 정말 평범한 예비 신부의 모습이었어요. 카페 직원들도 지연의 밝은 표정을 보며 미소를 지었죠. 지연은 이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는 몰랐어요. 한편 도연은 사무실에서 마지막 업무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사업 관련 서류들이 가득했지만 그의 관심사는 다른 곳에 있었죠. 결혼 후 신탁 조건을 충족하면 받게 될 거액의 유산에 대한 계산이 머릿속에서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결혼만 하면 모든 게 해결돼. 도연이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어요. 그의 표정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남자의 설렘은 전혀 없었죠. 대신 냉정한 계산만이 있을 뿐이었어요. 도연이 카페에 도착했을 때 지연은 벌써 웨딩 매거진을 펼쳐놓고 신혼집 인테리어를 구상하고 있었어요. 도연 씨, 여기 봐주세요. 이 소파 어때요? 지연이 밝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녀의 눈은 정말 순수하게 반짝이고 있었죠. 지연은 도연과 함께 꾸밀 새 집을 상상하며 행복해했어요. 도연이 자리에 앉으며 대답했어요. 지연 씨가 마음에 드시는 걸로 하십시오. 차가운 말투였지만 지연은 도연이 원래 표현이 서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지연에게는 누군가 자신의 의견을 존중해준다는 것 자체가 감사했거든요. 그럼 이걸로 정할게요. 아, 그리고 어머님께 인사드리러 가는 것도 잊으면 안 되겠네요. 지연이 웨딩 체크리스트를 보며 말했어요. 사실 미란과는 아직 몇 번밖에 만나지 못했거든요. 도연이 어머니가 몸이 편찮으셔서 자주 외출을 못 하신다고 했었죠. 도연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지연은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죠. 어머니께서도 지연 씨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도연이 말했지만 실제로는 미란이 지연을 만나는 것을 최대한 피하고 싶었어요. 미란이 무슨 말을 할지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지연은 도연의 복잡한 속마음을 전혀 몰랐어요. 그녀는 그저 시어머니가 될 분께 좋은 인상을 드리고 싶어서 설레고 걱정되기만 했죠. 어머님이 좋아하실 만한 선물을 준비해야겠어요. 뭘 좋아하실까요? 지연이 순수한 눈으로 물었어요. 도연은 잠시 말이 없었다가 대답했어요. 특별한 건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는 소박한 분이시니까요. 사실 도연은 미란이 뭘 좋아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미란은 그에게 그저 귀찮은 존재일 뿐이었죠. 하지만 아버지의 유산을 받기 위해서는 미란의 존재가 필요했어요. 웨딩샵에 도착한 지연은 마지막 드레스 피팅을 받았어요. 거울 앞에 선 지연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죠. 웨딩샵 직원들도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정말 예쁘세요. 신랑분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지연도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수줍게 미소를 지었죠. 도연 씨 어때요? 지연이 도연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도연은 잠시 지연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름답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지연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지연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죠. 정말 꿈 같아. 나도 이렇게 예쁜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을 하게 되다니. 하지만 그때 지연은 몰랐어요. 도연이 지연의 아름다움을 보며 느낀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이 결혼이 얼마나 완벽한 위장막이 될지에 대한 만족감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피팅을 마친 후 두 사람은 결혼식장 최종 점검을 위해 이동했어요. 식장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죠. 하객분들 좌석 배치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신부 대기실은 이쪽입니다. 지연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것을 보며 감동했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그녀에게는 이런 화려한 결혼식이 꿈만 같았거든요. 도연 씨 덕분에 이런 멋진 결혼식을 할 수 있게 됐네요. 지연이 진심으로 감사해하며 말했어요. 도연은 지연의 순수한 마음을 보며 잠시 죄책감을 느꼈지만 곧 그 감정을 억눌렀어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때 지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도서관 동료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지연아, 결혼 축하해. 정말 부러워. 신랑분이 너무 잘생기셨던데? 지연이 메시지를 보며 웃었어요. 친구들의 축하를 받는 것도 행복했거든요. 동료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네요. 지연이 도연에게 보여주며 말했어요. 도연은 별 관심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죠. 하지만 그 순간 도연의 휴대폰에도 메시지가 왔어요. 발신자를 확인한 도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지연은 그 변화를 보지 못했지만 도연은 급하게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 메시지는 정신병원에서 온 것이었어요. 그곳에 있는 그 사람에 관한 내용이었죠. 도연은 지연 몰래 한숨을 쉬었어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식장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지연과 도연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지연은 도연과 함께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며칠 뒤면 결혼이구나.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지. 하지만 지연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며칠 뒤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말이에요.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지연은 도연과 함께 미란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죠. 도연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 지연은 계속 손을 만지작거리며 긴장하고 있었어요. 도연 씨, 어머님께서 저를 좋아하실까요? 지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지연에게는 가족이라는 존재 자체가 낯설고 소중했거든요. 특히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은 정말 중요하게 느껴졌죠. 도연이 운전대를 잡은 채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는 좋은 분입니다. 하지만 도연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경직된 느낌이 있었어요. 그는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미란이 괜한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사실 도연은 이 만남을 최대한 늦추고 싶었지만 지연이 계속 요청해서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잡았거든요. 지연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 봉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고급 한과와 건강에 좋다는 홍삼, 그리고 예쁜 스카프까지 준비했죠. 제가 준비한 선물들 괜찮을까요? 너무 부담스러우려나요? 지연의 세심한 배려를 보며 도연은 잠시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지연이 이렇게 순수하고 착한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옳은 건지. 하지만 그런 생각은 금세 사라졌죠. 도연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거든요. 미란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지연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계속 옷매무새를 다듬었죠. 도연이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는데 미란의 모습을 본 지연은 깜짝 놀랐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수척하고 피곤해 보이는 모습이었거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미란은 지연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죠. 지연의 맑고 순수한 눈을 보니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어머, 지연이구나. 어서 들어와. 미란이 문을 열어주며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어딘가 어색함이 묻어 있었어요. 지연은 그 미묘한 분위기를 느꼈지만 처음 만나는 것이니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거실에 앉은 지연은 준비해온 선물을 정중하게 건네며 말했어요. 어머님,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미란이 선물을 받으며 대답했어요. 고마워, 지연아. 이런 건 안 가져와도 되는데. 미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지연이 눈치챘어요. 혹시 지병이 있으신 건 아닌지 걱정되었죠. 어머님, 혹시 어디 편찮으세요? 지연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미란은 잠시 당황하더니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요즘 날씨가 춥다 보니 손이 좀 그래. 하지만 실제로는 미란의 손 떨림은 스트레스와 불안감 때문이었어요. 도연 때문에 받는 심리적 압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도연이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는 동안 미란과 지연은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었어요. 지연이는 어떤 일을 하고 있니? 미란이 물었어요. 지연이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죠.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고 있어요. 책을 정말 좋아해서 즐겁게 다니고 있어요. 그래, 좋은 일이네. 미란이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착하고 순수한 아이가 도연과 결혼한다니. 미란은 지연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는지 고민되기 시작했어요. 지연이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집이 정말 따뜻하고 좋네요. 어머님 손길이 느껴져요. 하지만 지연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거실 한편에 놓인 약병들과 미란의 침실 문 쪽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음들을 말이에요. 미라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도연이 차를 들고 나오며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지연 씨와 대화는 어떠십니까? 정말 좋은 사람이네. 미란이 대답했지만 도연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지연은 그 미묘한 시선을 놓치지 않았죠. 차를 마시며 지연이 물었어요. 어머님, 도연 씨 어렸을 때는 어떤 아이였어요? 순간 미란과 도연의 표정이 동시에 굳어졌어요. 지연은 그 변화를 감지했지만 왜 그런지는 이해할 수 없었죠. 미란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글쎄, 조용한 아이였어요. 사실 미란은 도연의 친어머니가 아니었기 때문에 도연의 어린 시절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지연에게는 그런 사정을 설명할 수 없었죠. 도연이 급하게 화제를 돌렸어요. 어머니, 결혼식 준비는 거의 끝났습니다. 많이 와주세요. 그래, 그럴게. 미란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과연 자신이 그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을지, 참석해야 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때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혹시 도연 씨가 전에 만났던 분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순간 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도연도 긴장한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봤죠. 왜 그런 걸 물어보는 거죠? 도연이 평소보다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연은 깜짝 놀라며 대답했어요. 아, 그냥 궁금해서요. 친구들이 서로의 연애사 같은 거 궁금해 하잖아요. 미라는 지연의 순수한 질문을 들으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연이 알아야 할 진실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지연아, 미란이 무언가 말하려는 순간 도연이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과거 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죠. 도연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미라는 그 시선을 받으며 다시 입을 다물었죠. 지연은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지만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그저 첫 만남이라 서로 어색한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머님, 건강은 괜찮으세요? 약을 많이 드시는 것 같던데. 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미라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대답했어요. 그냥 나이가 들다 보니 이것저것 챙겨 먹어야 할 게 많아서.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약들 대부분이 불안증과 불면증 때문에 처방받은 것들이었어요. 도연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점점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흘러 작별 인사를 하게 되었어요. 지연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기뻤어요. 결혼 후에도 자주 찾아뵐게요. 미란이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지연이 항상 조심해. 그리고 혹시 이상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 연락해. 지연은 미란의 말이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네, 어머님. 고맙습니다. 지연이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왜 미란이 그런 말을 했을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길에 지연이 도연에게 물었어요. 도연 씨, 어머님이 좀 피곤해 보이시던데 괜찮으실까요? 도연이 무표정하게 대답했어요. 원래 그런 분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하지만 지연은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미란의 떨리는 손, 어색한 대화, 그리고 마지막 당부의 말까지. 모든 것이 단순한 첫 만남의 어색함을 넘어서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지연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어머님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는데, 하지만 지연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미란이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고 싶어 했는지를 말이에요. 결혼식 전날 밤, 지연은 마지막 짐을 정리하며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신혼집으로 가져갈 물건들을 상자에 넣으면서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복잡한 기분이었죠. 정말 내일이면 결혼하는구나. 지연이 혼잣말을 하며 웨딩드레스가 걸린 옷걸이를 바라봤어요. 하얀 드레스가 달빛에 비쳐 더욱 아름답게 보였죠. 고아원에서 자란 지연에게는 정말 꿈 같은 순간이었어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라 지연은 깜짝 놀랐죠. 누가 이런 늦은 시간에 찾아왔을까요? 문을 열어보니 미란이 서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초조해 보이는 모습이었죠. 미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작은 가방을 꽉 쥐고 있었어요. 어머님? 이 늦은 시간에 어떻게? 지연이 놀라며 물었어요. 미란은 지연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연아, 나랑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미란의 표정이 너무 심각해서 지연은 뭔가 큰일이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머님. 들어오세요. 하지만 미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밖에서 얘기하자. 산책하면서 말이야. 미란의 제안이 이상했지만 지연은 코트를 입고 따라 나섰어요. 두 사람은 지연의 집 앞 조용한 골목을 천천히 걸었죠.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미라는 계속 무언가를 고민하는 표정이었고 지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죠.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많이 심각해 보이시는데.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라는 잠시 걸음을 멈추더니 지연을 바라봤어요. 지연아,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미란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어요. 지연은 미란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미란은 지연의 따뜻한 마음씨를 느끼며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순수하고 착한 아이가 도연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지연이 너는 도연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니? 미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연은 잠시 생각해 보더니 대답했어요. 글쎄요. 조용한 성격이지만 저에게 잘해줘요. 지연의 대답을 들은 미란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지연이 아는 도연은 정말 일부분에 불과했거든요. 지연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아주 중요한 얘기야. 미란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연은 미란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긴장했죠. 도연이는 너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미란은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어요. 지연아, 빨리 도망쳐. 내일 결혼식 하면 안 돼. 순간 지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결혼식 전날 밤에 시어머니가 도망치라고 하다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어머님, 정확히 무슨 뜻이신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미라는 지연의 어깨를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어요. 도연이는 너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야. 다른 목적이 있어. 다른 목적이요? 지연이 반복했어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도연이 아버지, 내 남편이었던 한기태가 남긴 유산이 있어. 그런데 그 유산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었어. 미란이 말을 이어갔어요.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거든. 그래서 미란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지연은 천천히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저는 그냥 조건을 채우기 위한.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지연은 충격을 받아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어머님, 설령 그런 목적이 있다고 해도 지연이 아직도 도연을 믿으려 하며 말했어요. 미라는 지연의 순수함을 보며 더욱 답답했어요. 지연이 그게 아니야. 도연이는 위험한 사람이야. 위험하다는 게 무슨. 지연이 물으려는 순간 미란이 가방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어요. 이걸 봐. 내가 도연이 방에서 찾은 거야. 미란이 편지를 지연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이 편지를 읽고 나서야 알았어. 도연이가 얼마나 무서운 일들을 해왔는지. 지연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어요. 편지 봉투에는 낯선 여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이건 누구 편지인가요? 도연이의 전 약혼자였던 사람이야. 하지만 그 사람은 지금. 미란이 말을 멈췄어요. 지연은 편지를 열어보려 했지만 미란이 말렸어요. 지금 여기서 읽으면 안 돼.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야. 미란이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연이, 정말 중요한 건 이거야. 도연이는 이미 한 번 이런 일을 저질렀어. 그리고 그 결과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지. 지연은 미란의 말을 들으며 점점 불안해졌어요. 도연에 대해 전혀 몰랐던 새로운 면이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그럼 지금 도연 씨는 어디 있어요? 지연이 갑자기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미란도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집에 있을 거야. 하지만 우리가 만난 걸 알면 안 돼. 그때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려왔어요. 두 사람은 본능적으로 골목 안쪽으로 몸을 숨겼죠. 어머님,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면 왜 지금까지 가만히 계셨어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미라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무서웠어. 도연이가 나를 계속 협박했거든. 그리고 증거가 없었어. 협박이요? 도연이는 나에게 말했어. 괜한 소리 하면 나도 위험해질 거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참고 살아왔어. 미란의 고백을 들은 지연은 온몸이 떨렸어요. 자신이 결혼하려던 남자가 시어머니를 협박하는 사람이었다니. 지연아,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멀리 가. 그리고 다시는 도연이 앞에 나타나지 마. 미란이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하지만 지연은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어머님, 만약 제가 도망간다면 어머님은 어떻게 되세요? 지연의 걱정을 들은 미라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나는 괜찮아. 이미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하지만 지연은 미란을 두고 혼자 도망갈 수 없었어요. 그런 지연의 마음을 읽은 미란이 말했어요. 지연아, 너만이라도 안전해야 해.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그 순간 지연은 깨달았어요. 미란이 얼마나 큰 용기를 내서 자신에게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이에요. 어머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연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미라는 지연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어요. 일단 오늘 밤은 집에 가지 마. 안전한 곳에서 하룻밤 보내고 내일 아침에 연락해. 미란이 작은 종이를 지연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여기 번호로 연락해. 그리고 이 편지 꼭 읽어봐. 그러면 모든 걸 이해하게 될 거야. 지연은 편지와 종이를 받으며 물었어요. 어머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겠어. 더 이상 도연이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거야. 미란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지연은 그런 미란을 보며 자신도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죠. 두 사람은 조용히 작별 인사를 했어요. 미란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지연은 손에 든 편지를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그때 지연은 몰랐어요. 이 밤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밤이 될 거라는 걸. 그리고 미란의 용기 있는 고백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지를 말이에요. 그날 밤 지연은 미란이 준 편지를 들고 24시간 카페로 향했어요.
집에 혼자 있기가 무서웠거든요.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열었죠. 편지지에는 여성의 필체로 쓰인 글이 빼곡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지연의 얼굴은 창백해졌죠. 미란 어머님께 저는 지금 이곳에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정신병원이라는 곳에서 말이에요. 한도연이라는 그 남자가 저를 여기 가둔 지 벌써 2달이 지났어요. 지연은 편지를 읽다가 손을 덜덜 떨었어요.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도연이는 저에게 결혼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진실을 알게 되자 폭력을 휘둘렀고 결국 저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곳에 가뒀어요. 편지를 다 읽은 지연은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어요. 자신이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남자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었다니. 새벽 5시쯤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현관문을 열다가 깜짝 놀랐어요. 거실에 도연이 앉아 있었거든요. 지연 씨, 어디 다녀오시는 겁니까? 도연이 냉정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지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산책하고 왔어요. 잠이 안 와서요. 새벽 5시에 산책을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지연은 편지를 가방 깊숙이 숨기며 대답했어요. 결혼식 전이라 긴장돼서요. 도연 씨는 왜 여기 계세요? 지연 씨가 걱정되어서 왔습니다. 도연이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걱정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뭔가를 의심하고 감시하는 눈빛이었죠. 지연은 편지의 내용을 떠올리며 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에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그런데 좀 피곤해서 씻고 싶은데. 그래요.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있겠습니다. 도연이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으며 말했어요. 지연은 불안했지만 어쩔 수 없이 욕실로 향했죠. 샤워를 하는 동안 지연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정말 도연 씨가 그런 사람일까? 하지만 편지는 너무 생생했는데 욕실에서 나온 지연은 도연이 자신의 가방을 뒤지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도연 씨, 뭐 하시는 거예요? 지연이 놀라며 물었어요. 도연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휴대폰 충전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알 수 있었어요. 도연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다행히 편지는 욕실에 숨겨두었거든요. 제 가방을 함부로 뒤지시면 곤란해요. 지연이 처음으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연은 그런 지연을 신기하다는 듯 바라봤죠. 지연 씨가 그렇게 말하시니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네요.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지연은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숨길 게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사생활은 존중해 주세요. 사생활이요? 도연이 비웃듯 말했어요. 우리 내일 결혼하는데 무슨 사생활입니까? 그 순간 지연은 깨달았어요. 도연이 자신을 완전히 소유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결혼한다고 해서 서로의 모든 것을 감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연이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도연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죠. 감시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도연이 지연에게 한 걸음 다가왔어요. 지연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죠. 그냥 서로 믿고 지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연은 지연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어요. 지연 씨, 혹시 누구를 만났습니까? 도연의 손가락이 지연의 어깨를 파고들었어요. 지연은 아픔을 느꼈지만 도연의 눈빛이 더 무서웠죠. 아무도 안 만났어요. 손 놓아주세요. 지연이 도연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도연의 힘이 더 셌어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어젯밤부터 계속 이상했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위협적으로 변했어요. 지연은 그제야 편지에서 읽었던 내용들이 현실이라는 걸
깨달았죠. 정말 아무도 안 만났다니까요. 지연이 큰 소리로 말하며 도연의 손을 힘껏 뿌리쳤어요. 도연은 깜짝 놀라며 손을 놓았죠.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도연은 지연을 뚫어지게 바라봤고 지연은 숨을 고르며 도연을 응시했어요. 지연 씨가 이렇게 반항적이었나요? 도연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그 웃음에는 뭔가 섬뜩한 것이 있었죠. 반항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지연이 대답했어요. 평소라면 절대 이렇게 말하지 못했을 텐데 편지를 읽고 난 후 뭔가 각성한 것 같았어요. 도연이 갑자기 지연의 턱을 거칠게 잡았어요. 지연 씨, 내일 결혼식에서 이상한 행동하지 마십시오. 도연의 목소리는 완전한 협박이었어요. 지연은 도연의 진짜 모습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예쁘게 웃고 행복한 신부 역할만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도연의 손가락이 지연의 턱을 더 세게 눌렀어요. 지연은 아팠지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죠. 손 놓으세요.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도연은 잠시 지연을 바라보더니 손을 놓았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내일은 우리의 특별한 날입니다. 도연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현관문을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말했죠. 참, 오늘은 일찍 주무시기 바랍니다. 내일 피곤하시면 안 되니까요. 문이 닫힌 후 지연은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고 도연의 손가락 자국이 턱에 남아 있었죠. 지연은 욕실에서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어요. 이제는 모든 글자가 현실로 느껴졌어요. 제발 다음 희생자가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도연이는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지연은 편지의 마지막 구절을 읽으며 결심했어요. 더 이상 순진하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휴대폰을 꺼낸 지연은 미란이 준 번호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어머님, 편지 읽었어요. 도연 씨가 방금 다녀갔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메시지를 보낸 후 지연은 창문 밖을 바라봤어요. 도연의 차가 아직도 아파트 앞에 서 있었거든요. 감시하고 있는 거야. 지연은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꼈죠. 자신을 이렇게 무시하고 협박하다니. 고아원에서 자랄 때 지연은 여러 번 위기 상황을 겪었어요. 그때마다 스스로를 지켜내야 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연은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도서관에서 회의록 작성용으로 쓰던 것이었죠. 다음에 도연 씨가 협박하면 녹음해야겠어. 지연은 더 이상 무력한 희생자로 남아있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편지의 주인처럼 당하지는 않을 거라고 다짐했죠. 창밖에서 도연의 차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내일 결혼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지연은 준비할 생각이었어요. 미란과 함께 도연의 진실을 밝혀낼 거라고 말이에요. 그때 지연은 몰랐어요. 도연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왔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말이에요. 지연의 메시지를 받은 미라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을 떠올리고 있었죠. 특히 석 달 전 그 편지를 발견했던 날의 기억이 생생했어요. 그날 미라는 도연의 방을 청소하다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그 편지를 발견했어요. 편지 봉투에는 박소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편지를 읽은 미라는 충격을 받았어요. 박소영이라는 여성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어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 여성이 도연의 전 약혼자였다는 사실이었어요. 미라는 그 다음날 바로 편지에 적힌 정신병원으로 향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거짓말이기를 바랐지만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거든요.
병원 접수처에서 미라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박소영이라는 환자가 있나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시는데요. 면회 신청을 하셨나요? 미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정말로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가족입니다. 미란이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거든요. 면회실에서 만난 박소영은 28살의 여성이었는데 몰라보게 야윈 모습이었어요. 눈빛은 불안해 보였지만 정신이 온전해 보였죠. 누구세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라는 심호흡을 한 후 대답했어요. 저는 한도연이 어머니입니다. 순간 소영이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죠. 한도연이요? 그 사람이 보낸 거예요? 소영이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미라는 급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 사람 편이 아니에요. 진실을 알고 싶어서 왔어요. 미란의 진심이 전해졌는지 소영이 조금 안정을 되찾았어요. 정말 도연이가 보낸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당신의 편지를 우연히 발견했어요. 미란이 편지를 꺼내 보이자 소영이 눈물을 흘렸어요. 아, 제가 쓴 편지를 받아주신 거군요. 정말 다행이에요.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죠. 소영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라는 점점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약혼 후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뭘 하는지 항상 감시하고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금지했어요. 그런데 왜 결혼을 안 했나요? 미란이 물었어요. 소영이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제가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도연이 저와 결혼하려는 진짜 이유를요. 소영이 계속 말했어요. 도연이 아버지가 남긴 유산 때문에. 그래서 저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미라는 소영의 말을 들으며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지연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도연에게 따졌어요. 그랬더니 소영이 말을 멈추고 팔을 걷어올렸어요. 거기에는 흉터들이 있었어요. 도연이 저에게 폭력을 휘둘렀어요. 그리고 제가 정신병자라고 소문을 냈어요. 미라는 소영의 흉터를 보며 경악했어요. 그 후에는 더 심해졌어요. 제가 진실을 말하려고 할 때마다 협박했죠. 어떤 협박을요? 저희 부모님을 해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입을 다물었죠. 소영이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어요. 결국 도연이 저를 여기에 강제로 입원시켰어요. 제가 정신병자라는 가짜 진단서까지 만들어서요. 미라는 소영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했어요. 도연이 얼마나 악랄한 인간인지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도연이 부모님께 말했대요. 제가 정신병에 걸려서 치료받고 있다고. 부모님은 그걸 믿으세요. 소영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 의사들도 도연이 매수한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정상이라고 말해도 안 들어주거든요. 미라는 소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내가 도와줄게요. 이런 일이 더 이상 있으면 안 돼요. 정말요? 하지만 도연이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소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희생자가 생긴다면서요?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송지연이라는 여성이에요. 내일 결혼 예정이에요. 소영이 깜짝 놀라며 일어섰어요. 안 돼요. 막아야 해요. 그 사람도 저처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거예요. 증거가 필요해요. 미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소영이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도연이가 저에게 보낸 협박 메시지들이요. 소영이 침대 밑에서 작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 휴대폰에 다 저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영이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어요. 도연이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미란이 놀라며 물었어요. 도연이가 술에 취해서 말한 건데 아버지를 직접 죽였다고 했어요. 미란은 온몸이 떨렸어요. 도연이 한기태를 죽였다는 얘기였거든요. 약물을 과다 복용시켜서 죽인 거래요. 그리고 자연사인 것처럼 꾸몄다고. 소영의 증언을 들은 미란은 결심했어요. 더 이상 도연의 악행을 방치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소영 씨, 이 휴대폰 저에게 주실 수 있어요? 네, 가져가세요. 그리고 제발 지연 씨를 구해주세요. 소영이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면회를 마치고 나온 미라는 주차장에서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도연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같은 날 최영수 역시 법무법인 사무실을 찾아가 한기태 유언장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상속 조건, 정상적인 가정일 경우에 하남이라는 문구가 명확히 적혀 있었죠. 그때부터 미라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지연을 구하고 도연의 범죄를 폭로할 방법을 말이에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도연이 계속 미란을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란은 기회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어젯밤 지연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를 냈던 거예요. 미란은 소영에게서 받은 휴대폰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모든 걸 끝내야 해. 더 이상 희생자가 생기면 안 돼. 창밖으로 해가 뜨기 시작했어요. 오늘이 지연의 결혼식 날이었죠. 하지만 미라는 그 결혼식이 절대 치러지지 않도록 할 생각이었어요. 미라는 지연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연이 오늘 조심해. 그리고 결혼식장에 나타나지 마. 내가 모든 걸 해결할게. 하지만 미라는 몰랐어요. 이미 도연이 지연을 찾고 있다는 걸. 그리고 오늘 결혼식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말이에요. 결혼식 당일 아침 지연은 미란의 메시지를 보고 고민에 빠졌어요. 결혼식장에 나타나지 말라는 조언이었지만 그냥 도망가는 것만이 해답일까요? 지연은 최영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고아원 시절부터 자신을 돌봐준 유일한 보호자였거든요. 영수 아버지, 저예요. 지연아, 무슨 일이야? 오늘 결혼식인데 목소리가 이상하네. 최영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큰일 났어요. 도연 씨가 나쁜 사람이에요. 뭔 소리야?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말해봐. 지연이 어젯밤부터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했어요. 미란의 경고, 편지의 내용, 도연의 협박까지 모든 것을 말이에요. 최영수는 지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화가 났어요. 그 자식이 감히. 지연아, 지금 어디 있어? 집에 있어요. 하지만 도연 씨가 계속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어. 일단 집에서 나와. 내가 픽업하러 갈게. 최영수는 평소 과묵한 성격이었지만 지연이 위험에 처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1시간 후 최영수가 지연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지연은 이미 간단한 짐을 챙겨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지연이 최영수의 차에 타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최영수는 지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괜찮다, 지연아. 아버지가 다 해결해 줄게. 차 안에서 지연은 최영수에게 편지와 미란이 준 번호를 보여줬어요. 이게 증거야, 아버지. 도연 씨의 전 약혼자가 쓴 편지예요. 최영수가 편지를 읽으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런 놈이. 지연아, 괜찮아. 우리가 이길 거야. 하지만 아버지, 어떻게 해요? 누가 믿어줄까요? 지연이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최영수는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지연아, 아버지가 예전에 얘기한 적 있지? 나도 젊을 때 힘든 일 많이 겪었다고. 네, 기억해요. 그때 배운 게 있어. 나쁜 놈들한테 당하지 않으려면
증거를 확실히 잡아야 한다는 거야. 최영수가 지연을 안전한 곳에 데려다 준 후 혼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는 지연이 모르는 사이에 이미 며칠 전부터 도연을 조사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최영수는 도연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지연을 대하는 태도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거든요. 최영수는 예전에 사설탐정으로 일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 경험을 살려 도연을 미행해 보니 이상한 점들을 많이 발견했죠. 먼저 결혼식장에 도착한 최영수는 관리사무소에 찾아갔어요. 실례합니다. 오늘 결혼식 관련해서 CCTV 확인이 필요한데요. 무슨 일이시죠? 관리사무소 직원이 물었어요. 최영수가 명함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보안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길까봐 미리 확인하려고요. 최영수는 예전 인맥을 활용해서 결혼식장 CCTV에 접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죠. 며칠 전 도연이 혼자 결혼식장에 와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었거든요. 신부 대기실 근처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를 확인하는 모습이었어요. 이상하네. 뭘 확인하려고 했을까? 최영수는 CCTV 영상을 USB에 복사했어요. 그리고 결혼식장 직원들과도 대화를 나눴죠. 혹시 신랑분이 이상한 요청을 한 적 있나요? 아, 그러고 보니 신부 대기실 열쇠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신부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한다면서요. 직원의 증언을 들은 최영수는 소름이 돋았어요. 도연이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최영수는 바로 경찰서로 향했어요. 예전에 알고 지내던 형사가 있었거든요. 김 형사님, 오랜만입니다. 영수야. 오랜만이네. 무슨 일로 왔어? 김 형사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최영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형사님, 급한 일이 있어요. 살인사건이 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최영수는 김 형사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편지, CCTV 영상, 그리고 도연의 수상한 행동들까지 말이에요. 영수야, 이거 정말 심각한 일이네. 증거가 확실해? 네, 확실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김 형사가 다른 동료들과 상의한 후 말했어요. 알겠어. 우리가 대기하고 있을게. 하지만 현행범으로 잡으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최영수가 계획을 설명했어요. 결혼식장에서 도연이 뭔가 시도할 때 현장에서 잡자는 계획이었죠. 한편 지연은 최영수가 마련해준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란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죠. 어머님, 괜찮으실까? 지연은 걱정이 됐지만 최영수를 믿고 기다리기로 했어요. 오후가 되자 결혼식장에는 하객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신부는 보이지 않았죠. 도연은 점점 초조해했어요. 지연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거든요. 지연이 어디 갔지? 도연이 혼잣말을 하며 화를 내고 있을 때 최영수가 결혼식장에 나타났어요. 신랑 측 하객이신가요? 식장 직원이 물었어요. 최영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신부 쪽 가족입니다. 최영수는 식장 곳곳에 숨겨둔 녹음기를 확인했어요. 도연이 뭔 말을 하든 모두 녹음될 수 있도록 준비했거든요. 그때 도연이 최영수에게 다가왔어요. 혹시 지연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모르겠는데요. 혹시 무슨 일 있나요? 최영수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도연은 최영수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죠. 지연이가 연락이 안 돼요. 도연은 뭔가 말하려다가 참았어요. 그때 미란이 결혼식장에 나타났어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죠. 최영수는 미란을 보며 준비된 신호를 보냈어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뜻이었죠.
결혼식 시간이 다가오자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신부가 왜 안 나와요? 혹시 문제라도 생긴 건가요? 도연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어요. 계획이 틀어지고 있었거든요. 최영수는 주머니 속 녹음기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김영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준비 완료. 곧 시작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될 시간이었어요. 최영수는 지연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도연의 악행을 폭로하기 위해 준비한 모든 것을 동원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최영수는 몰랐어요. 미란이 얼마나 큰 폭탄 선언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오늘 이 결혼식장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지연이는 오늘 결혼하지 않을 겁니다. 미란의 선언에 결혼식장이 조용해진 후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어요. 도연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했지만 얼굴이 이미 굳어 있었죠.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을. 도연이 미란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미란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더 큰 목소리로 외쳤어요. 여러분, 들어주세요. 이 결혼은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하객들이 더욱 술렁였어요.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고 어떤 이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죠. 최영수는 뒤쪽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했어요. 동시에 김영사에게 신호를 보냈죠. 어머니, 지금 당장 그만하십시오. 도연이 미란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미란은 뿌리치며 계속 말했어요. 한도연이라는 이 남자는 살인자입니다. 순간 결혼식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살인자라는 말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거든요. 신부 측 하객들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살인자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미란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이 남자는 자신의 아버지인 한기태를 죽였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하객들 사이에서는 경악의 소리가 터져 나왔죠. 그리고 박소영이라는 여성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가뒀습니다. 미란이 소영의 휴대폰을 들어올리며 외쳤어요. 이 휴대폰에는 도연이가 박소영에게 보낸 협박 메시지들이 모두 들어있어요. 도연이 미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최영수가 재빨리 가로막았어요. 야, 어디 가려고 그래? 최영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위협적이었어요. 도연은 최영수를 보며 당황했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지연이 아버지야, 이 자식아. 최영수가 도연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하객들은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미란이 계속해서 증언했어요. 도연이는 아버지 한기태에게 약물을 과다 복용시켜 죽였어요. 그리고 자연사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하객 중 한 명이 물었어요. 미란이 또 다른 서류를 꺼내며 대답했어요. 병원 기록이에요. 한기태 씨의 혈액에서 치사량을 넘는 수면제가 검출됐다는 기록입니다. 도연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외쳤어요. 거짓말입니다. 증거 조작이에요. 하지만 미란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박소영 씨의 증언도 있어요. 도연이가 직접 자백한 내용들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미란이 휴대폰에서 음성 파일을 재생했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결혼식장에 울려 퍼졌죠. 아버지, 그냥 약 좀 많이 먹인 것뿐이야. 어차피 오래 살 사람도 아니었어. 하객들이 경악했어요. 도연 자신의 목소리로 된 자백이었거든요. 그리고 지연이도 똑같은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했어요. 미란이 계속 폭로했어요. 도연이가 지연이와 결혼하려는 이유는 사랑 때문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유산을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려는 거예요. 하객들 사이에서 탄식과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그럼 신부는 어디 있나요? 지연이는 안전한 곳에 있어요. 다행히 진실을 알고
피할 수 있었거든요. 미란이 안도의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도연이 마지막으로 발악하며 소리쳤어요. 모두 거짓말이에요. 이 여자는 정신병자예요. 하지만 그때 결혼식장 뒤쪽 문이 열렸어요. 김영사와 경찰관들이 들어온 거예요. 한도연 씨, 긴급 체포합니다. 김영사가 수갑을 꺼내며 말했어요. 도연이 뒤로 물러서며 외쳤어요. 무슨 권리로? 존속살해 혐의, 감금 및 상해 혐의, 그리고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김영사가 차근차근 말했어요. 최영수가 김영사에게 USB를 건네며 말했어요. 여기 CCTV 영상이랑 녹음 파일 다 있어요. 수고했어, 영수야. 경찰들이 도연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 도연이 갑자기 미란에게 달려들었어요. 이 모든 게 다 당신 때문이야. 하지만 최영수가 재빨리 도연을 제압했어요. 가만히 있어, 이 자식아. 최영수의 목소리에는 지연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도연이 수갑에 묶인 후에도 계속 소리쳤어요. 나는 억울해. 모든 건 계획이었어. 지연이도 박소영이도 다 계획대로. 도연의 말은 오히려 자신의 죄를 더욱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이었어요. 하객들은 이 모든 상황을 믿기 어려워했어요. 아름다운 결혼식이 범죄 현장으로 바뀐 거였거든요. 정말 충격적이네요. 신부가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하객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미라는 주저앉았어요. 지금까지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거든요. 최영수가 미란에게 다가가 부축했어요. 수고하셨어요. 정말 용기 있는 일이었어요. 지연이는 정말 괜찮나요?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안전해요. 곧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최영수가 안심시키며 말했어요. 경찰차에 실려가는 도연은 마지막까지 소리쳤어요. 이건 끝이 아니야. 내가 나오면.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됐고 도연의 범죄는 명확하게 드러났거든요. 결혼식장에 남은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아직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김영사가 최영수에게 말했어요. 영수야, 정말 잘했어. 너가 준비한 증거들이 결정적이었어. 당연한 일이죠. 우리 지연이를 지켜야 하니까요. 최영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미라는 이제야 마음의 짐을 덜은 것 같았어요. 몇 년간 도연의 협박에 시달리며 살았던 고통이 끝난 거였거든요.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미란이 물었어요. 최영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끝났어요. 이제 지연이도 안전하고 박소영 씨도 구출될 거예요. 결혼식장은 점점 조용해졌어요. 하객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고 남은 건 진실을 밝혀낸 사람들 뿐이었어요. 최영수는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연아, 다 끝났다. 이제 나와도 돼. 전화 너머로 지연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죠.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어요. 도연의 거짓된 계획은 완전히 무너졌고 지연은 자유로워질 수 있었어요. 결국 한도연은 존속살해, 감금 및 상해, 협박 및 폭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모든 범행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죠. 도연이 경찰차에 실려간 후 결혼식장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어요. 하객들 대부분은 이미 자리를 떠났지만 몇몇 사람들은 아직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죠. 김영사가 미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박미란 씨, 정말 용기 있는 일을 하셨네요. 진술서 작성을 위해 서면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미란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언제든지 협조하겠어요.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으니까요. 미란의 목소리에는 몇 년 만에 느끼는 해방감이 담겨 있었어요. 최영수가 김영사에게 물었어요.
형사님, 박소영 씨는 언제 퇴원할 수 있나요? 증거가 충분하니까 곧 재조사에 들어갈 거예요. 아마 며칠 내로 정상적인 퇴원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겁니다. 김영사의 대답을 들은 미란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 아이가 얼마나 고생했을까.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파요. 그때 최영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연에게서 온 전화였죠. 아버지, 정말 다 끝난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희망이 섞여 있었죠. 응, 지연아. 다 끝났어. 도연이는 체포됐고 더 이상 너를 괴롭힐 수 없어. 최영수가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정말요? 정말 안전한 거예요? 그래, 정말이야. 이제 걱정 마. 전화를 끊은 후 최영수는 미란을 바라봤어요. 지연이가 어머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저도 그 아이를 꼭 만나보고 싶어요. 정말 미안한 마음뿐이에요. 미란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1시간 후 지연이 최영수와 함께 결혼식장에 도착했어요. 웨딩드레스 대신 평범한 옷을 입은 지연의 모습은 오히려 더 편안해 보였어요. 어머님, 지연이 미란을 보자마자 달려가 안겼어요. 미란도 지연을 꽉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죠. 지연아, 정말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지연이 미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님도 그동안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혼자서 이 모든 걸 견뎌내시느라. 미란이 지연의 말을 들으며 더욱 울었어요. 그동안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던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최영수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뭉클한 감정을 느꼈어요. 이런 순간을 위해 그동안 준비해왔던 거였죠. 김영사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송지연 씨, 피해 신고서 작성을 위해 며칠 내로 서출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어요. 모든 걸 다 말씀드릴게요. 지연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예전의 순종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리고 한도연의 다른 범죄들도 추가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증거가 충분하거든요. 김영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특히 한기태 씨 살해 사건은 재수사에 들어갈 거고 박소영 씨 강제 입원 사건도 철저히 조사할 겁니다. 최영수가 김영사에게 물었어요. 한도연 놈은 얼마나 처벌받을 것 같아요? 존속살해죄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고 다른 범죄들까지 합치면 상당히 무거운 형을 받을 겁니다. 김영사의 대답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안도했어요. 미란이 지연에게 말했어요. 지연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글쎄요. 일단 도서관 일은 계속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연이 미란과 최영수를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저에게는 진짜 가족이 있잖아요. 영수 아버지와 어머님 같은 분들이요. 지연의 말을 들은 미란이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이라니. 나는 도연이의 엄마인데. 어머님은 도연 씨와는 달라요.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지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혈연이 아니어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영수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최영수가 지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지연아,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네, 아버지.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지연이 대답했어요. 앞으로는 누구도 저를 속이거나 이용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순간 최영수가 지연을 바라보며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연아, 이제 다 끝났다. 짧지만 강력한 한마디였어요. 그 말 속에는 지연을 지켜내겠다는 아버지의 의지와 모든 고난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담겨 있었죠. 지연이 최영수를 꽉 안으며 울었어요. 고마워요,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미란도 이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김영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보기 좋네요. 이런 결말을 볼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형사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최영수가 김영사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아니에요. 이런 나쁜 놈들 잡는 게 제 일이거든요. 결혼식장 정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세 사람은 함께 밖으로 나왔어요. 석양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지연이 말했어요. 정말 꿈 같아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무서웠는데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지연아. 최영수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가족이니까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자. 미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도 가족에 끼워주실 수 있나요? 지연과 최영수가 동시에 미소를 지었어요. 당연하죠, 어머님. 그럼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혈연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지켜주고 사랑하는 진정한 가족이 된 거였죠. 그때 지연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도서관 동료들로부터였죠. 지연아, 뉴스 봤어. 정말 큰일 날 뻔했네. 무사해서 다행이야. 지연이 메시지를 보며 웃었어요. 주변에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당연하지.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최영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미란이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지연이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네, 어머님. 저도 어머님을 도와드릴게요.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진정한 가족이 된 첫 번째 식사였죠. 차 안에서 최영수가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지연아, 정말 자랑스럽다. 마지막에 용기 있게 행동한 거 말이야. 아버지와 어머님이 계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지연이 감사한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이제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났어요. 도연의 악행은 세상에 알려졌고 정의는 구현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연은 진정한 가족을 얻었죠.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지연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함께 이겨낼 가족이 있었거든요. 그로부터 3달이 지났어요.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일요일 오후 지연은 미란과 함께 작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동안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해 있었던 박소영 씨는 완전히 퇴원하여 지연과 미란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소영 언니 만난다고 하셨죠? 지연이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미란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동안의 트라우마 때문에 사회 적응에 시간이 필요했죠. 소영 언니도 많이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어머님을 만나고 싶어 하시던데요. 지연이 미란을 격려하며 말했어요. 지연은 이미 소영과 몇 번 만나서 서로 의지하는 사이가 되었거든요. 지연이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3달 전 그 사건 이후 지연과 미란은 정말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어머님, 소영 언니가 요리 배우고 싶다고 하시던데 어떠세요? 좋은 생각이네. 미란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예전에 불안해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최영수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작은 화분을 들고 있었죠. 아, 아버지. 지연이 반갑게 일어나 인사했어요. 지연아, 미란 씨. 늦어서 미안해요. 최영수가 자리에 앉으며 화분을 테이블에 놓았어요. 이게 뭐예요? 미란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행복나무래요. 꽃집 아주머니가 새로운 시작에 좋다고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최영수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평소 무뚝뚝한 그가 이런 섬세한 선물을 준비한 게 신기했어요. 정말 예쁘네요. 고마워요, 영수 씨. 미란이 감동하며 말했어요. 최영수와 미란은 이제 서로를 이름으로 부르는 사이가 되었어요. 아버지,
오늘 도서관에서 좋은 일 있었어요. 지연이 밝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무슨 일인데? 관장님이 제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맡아달라고 하셨어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독서 치료 프로그램이에요. 지연의 말을 들은 최영수와 미란이 자랑스러워했어요. 정말 잘 됐네. 지연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야. 최영수가 뿌듯하게 말했어요. 맞아요. 지연이의 따뜻한 마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거예요. 미란도 동의했어요. 어머님도 함께 해주실 수 있어요. 간호사 경험이 있으시니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연이 제안했어요. 미란이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제가요? 정말 도움이 될까요? 당연하죠. 어머님의 경험과 따뜻함이 필요해요. 지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최영수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정말 보기 좋네요.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모습이 말이에요. 그때 지연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소영에게서였죠. 지연아, 오늘 만나는 거 맞지? 너무 긴장돼. 지연이 메시지를 보고 웃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괜찮을 거야, 언니. 미란 어머님도 많이 기다리고 계셔. 미란이 지연의 모습을 보며 말했어요. 소영이가 메시지 보냈구나? 네, 긴장된다고 하네요. 나도 긴장되네. 그 아이에게 너무 미안해서. 미란이 걱정스러워하자 지연이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괜찮을 거예요. 소영 언니도 어머님을 이해해요. 맞아요, 미란 씨.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최영수도 미란을 위로했어요. 시간이 흘러 소영과 만날 시간이 다가왔어요. 세 사람은 함께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공원 벤치에서 기다리고 있던 소영을 본 미란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소영은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지만 아직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소영 언니. 지연이 먼저 소영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지연아, 와줘서 고마워. 소영이 지연을 안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미란을 바라봤죠. 미란이 소영에게 다가가며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소영아, 정말 미안해. 너무 늦었지만 정말 미안해. 미란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은 소영이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용기를 더 일찍 냈어야 했어. 두 사람이 서로 안으며 울고 있을 때 지연과 최영수는 조용히 지켜봤어요. 이제 정말 다 끝난 것 같네요. 지연이 최영수에게 속삭였어요. 그래,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최영수가 대답했어요. 벤치에 함께 앉은 네 사람은 서로의 근황을 나눴어요. 소영 언니, 요리 배우고 싶다고 했잖아요. 미란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어요. 지연이 밝게 말했어요. 정말요? 그럼 정말 좋겠어요. 소영이 기뻐하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 지연이의 독서 치료 프로그램을 도울 거예요. 미란이 말했어요. 와, 정말 가족 같아요. 소영이 감동하며 말했어요. 가족이 맞지. 혈연은 아니어도 진짜 가족이야. 최영수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미란의 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소영이 간단한 요리를 도왔고 지연은 테이블을 정리했어요. 정말 행복해요. 지연이 식탁에 앉으며 말했어요. 저도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소영이 동의했어요.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졌네요. 미란이 감회 깊게 말했어요. 최영수가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앞으로도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자. 우리는 가족이니까. 네. 세 여성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면서 지연과 소영이 대화했어요. 지연아, 고마워. 너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었을까? 언니, 우리는 모두 서로를 구한 거예요. 지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거실에서는 최영수와 미란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영수 씨, 정말 고마워요. 지연이를 잘 키워주셔서. 무슨 말씀이에요? 지연이가 저를 더 많이 변화시켜줬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밤이 깊어가자 소영은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내일 또 만나요. 응, 조심히 들어가. 모든 사람이 소영을 배웅했어요. 소영이 떠난 후 세 사람은 거실에서 마지막 차를 마셨어요. 정말 감사한 하루였어요. 지연이 말했어요. 맞아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미란이 동의했어요. 최영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연아, 처음 널 만났을 때 생각나네.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저도요, 아버지. 그때는 가족이 뭔지도 잘 몰랐는데. 지연이 감동하며 말했어요. 이제는 알죠.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 말이에요. 미란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 세 사람, 아니 소영이까지 네 사람이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그날 밤 지연은 자신의 방에서 일기를 썼어요. 오늘 정말 행복한 하루였다. 진짜 가족을 얻었다는 게 이런 기분인가 보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 창밖으로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지연은 그 달빛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혼자였던 지연에게는 든든한 가족이 생겼고 상처받았던 미란과 소영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무뚝뚝했던 최영수에게는 사랑하는 딸들이 생겼죠. 혈연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지켜주는 진정한 가족이 된 네 사람이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거든요. 따뜻한 사랑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은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오히려 진짜 행복으로 가는 문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였어요. 지연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미란처럼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내고 최영수처럼 소중한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따를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지켜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겠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요. 앞으로도 이런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 모두 지연이처럼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길 바라며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